오늘 우리 K 증시는 정말 자판기처럼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먹은 것과 싸는 것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딱 떨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결국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맞아서 코스피는 2600,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심시간에 배달된 해자 도시락을 먹고 힘을 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도시락이 일본에서 왔으니까 벤또 랠리라고 칩시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결정적으로 참 24시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을 완전히 멘붕으로 내몰았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꽤나 의미 있는 폭의 반등 성공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게 완전한 상승 반전인지 조정이 이제 끝난 건지 아니면 엄마가 치과에 그 이빨 뽑으러 데려가기 전에 사주는 사라다 빵인지 그걸 밝혀내기에는 아직 시간은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차 전지의 반등은 바이든의 응원가에 외국인들이 반응한 것도 일부 있지만 전적으로 삼성전자의 살신 성인 덕분이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의 응원가가 뭔 소린가 이거는 또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을 살려내느라 삼성전자는 또 장중한 때 2%대 급락하면서 그 치욕스러운 육구전자 근처까지 다시 한번 내몰렸다가 앞에 말씀드린 벤또랠리 덕분에 다시 7만 전자로 복귀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썸머랠리뿐만 아니라 진짜 2023년 통째로다가 전기차가 장악해버린 그런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트럼프가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자기가 당선되면은 바이든과 전기차를 동시에 폐기 처분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아예 그냥 공약에다가 박제를 해버렸다고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들부들 거렸을 바이든이 오늘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든의 2차 전지 응원가가 됐고, 외국인들이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을 그래 미워도 결국은 배터리구나 이렇게 들고 갔다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은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스태프들하고 함께 등장을 딱 해가지고 현재 백악관 바깥 기온이 37도다. 근데 이것도 미국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나마 마일드한 편이다. 현재 미국의 40% 그러니까 약 1억 5천만 명 정도가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어있다. 그리고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접수되고 있다. 현재 거기 기온은 43.3도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기예보 시스템 개선에 700만 달러, 그리고 미국 서부에는 저수 용량을 늘리는데 1억 5,200만 달러를 긴급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지금 백악관 기자회견 옆에서 이 수화하시는 이분 모션을 보면은 아무리 수화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막 쪄 죽겠다 막 이런 그 느낌이죠.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도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을 막 대서특필하면서 이제는 정말 지구온난화가 재앙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막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가디언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전 세계를 대신해서 기후 비상선언을 내려야 된다고 압박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또 유엔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마침 이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구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끓는 기체화 상태다 이러면서 이것도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어서 달성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증시에서도 전기차, 태양광, 바이오 연료, 탄소 포집, 또 수처리, ESS 이런 테마가 그냥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인류 생존을 위한 그런 테마로 대접을 받아야 맞는 걸까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의 온도가 탄소 배출 때문에 올라간다는 그걸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 태양 흑점의 폭발 활동이 활발하냐 덜 활발하냐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이 뭐 아무리 맨날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이다, 기상 관측 사상 최고의 뭐 7월 기온이다 하지만 그 기상 관측 역사가 100년도 채 안 되는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지구의 나이는 40억 년입니다. 그리고 뭐 기록에 봐도 지금은 눈과 얼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그린란드도 15세기에는 초원이었고 바이킹이 여기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린란드 평균 기온이 아직도 영하 1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여기서 15세기 때처럼 농사 지으려면 기온 더 올라가야 맞죠.
그럼 그 이전에 공룡들 멸종할 때 그때 빙하기였다가 지금까지가 이제 쭉 간빙기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빙하기보다는 온난화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빙하기 오면은 식량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거 뻔하잖아요. 그래도 온난화 때는 당장 곡식 곡물이라도 잘 자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지구 온난화를 믿고 안 믿고는 제 자유지만은 문제는 이게 만약에 틀렸을 경우 반대급부가 이게 너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친구랑 이제 제가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친구가 나한테 뺨을 한 대 맞아. 근데 내가 반대로 지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아야 돼. 그럼 이런 내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 내기에 따른 그 보상과 손실이 등치환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럼 지구 온난화도 yes or no. 여기서 no일 경우는 뭐 다시 지구 온도가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yes일 경우는 아예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근데 이런 자료들은 과학자들이 나름의 연구로 다 추산을 한 것일 뿐이고 그 누구도 기원전 지구 온도까지 다 재본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오프닝에 얘기했던 벤토렐리가 뭐냐? 아까 점심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12시 30분에 일본 중앙은행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 초부터 한간에는 이번에 일본이 아베노믹스 시작과 함께 유지했던 YCC, 그 국채 수익률 상한선 폐기를 한다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왜냐면은 일본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목표치 2%를 한참 초과한 3%대 위로 아예 자리를 잡는 양상이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 BOJ도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였던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물가 관리에 돌입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예요. 오늘 이거를 그대로 동결 또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예금을 맡기면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보관료를 내야 된다는 의미죠. 하여튼 그럼 이 금리를 다시 플러스로 돌려가지고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기 전에 먼저 일본 국채금리 상한선 컨트롤하는 그 YCC, 그러니까 이게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 기준으로 0.5% 무조건 안 넘게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거 먼저 폐기를 하고 그 다음 순서가 금리 인상 단행이다. 그게 바로 이번 신임 BOJ 총재 우에노 카즈오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월요일부터 월가에서 막 일파만파 퍼져 나갔었고 그 결과 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또 하고 난리였어요. 왜?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이제 일본 중앙은행도 용인하겠다고 하면은 글로벌 채권 시장 자금이 미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로 가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YCC가 폐기된다? 그럼 일본 국채 금리 급등하고 그럼 그동안 일본에서 싼 이자로 자금 조달에다가 전 세계에 투자하던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삽시간에 일본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번에 BOJ는 그 YCC 폐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0.5%를 넘어도 일단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용인하겠다 이렇게 정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월가에서 우려했던 그 시나리오는 과연 낭설 내지는 그냥 카더라에 따른 해프닝으로 끝나냐, 아니면 그 진짜 신중하기로 소문난 BOJ가 그 YCC를 정말로 폐기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를 흘려가지고 금융시장 반응을 보고 또 이렇게 약간 예방주사를 맞춘 다음에 조만간 진짜로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여지를 주는 거죠. 하지만 뭐 이 발표 나자마자 곧바로 나스닥 선물이 정말 육포만한 장대 양봉에 출현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부터 이제 바짝 졸아가지고 오늘 개장부터 1000포인트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니케이 225 지수, 여기서 드라마틱한 V자 반등, 그야말로 안도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K 증시에서도 외국인들 하마터면 짐 쌀 뻔했던 그런 위기를 잘 넘기게 해준 거죠. 하여튼 일본 그 와타나베 부인이 왔다 갔다 할 뻔한 거 이번에 잘 넘어갔습니다. 여기 뭐 다른 뭐 전 근대적인 부인 시리즈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라마다 캐리 트레이드를 얘기하는 그런 애칭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스미스 부인, 그리고 프랑스는 소피아 부인, 그리고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 이렇게 이제 각 나라별 통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부인들이 어떤 뭐 주식 부동산 이런 데서 큰손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도 있죠. 요즘 이 젠더 이슈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내가 말하면서도 실시간 혓바닥 검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제가 좀 그런 차별적 발언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계속 머리가 젖은 채로 방송을 하는데요. 하도 더워가지고 진짜 하루에 샤워를 한 7, 8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땀범벅의 그 포마드 가르마보다는 뽀송뽀송한 삽살개 머리가 이렇게 낫지 않나요?
일단 이번 주 내내 그놈의 전기차 2차 전지에 완전히 심리적으로 인질이 돼서 지내다 보니까 요런 소식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3%대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 때문인데, 이번에 테슬라 내부로부터 나온 어떤 증언 아니면 뭐 폭로 이런 게 있는데, 테슬라가 주행 가능 거리 표시를 실제보다 길게 조작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그런데, 요즘 차에 보면은 현재 들어있는 기름 내지는 그 배터리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그래야 그걸 참고해가지고 언제 주유를 할지 충전을 할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테슬라에 표시되는 이 충전 전까지 주행이 가능한 거리가 실제보다 길게 과장이 돼 있었고, 이게 이제 일종의 연비 조작 파문하고 비슷하게 지금 자동차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지시를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케팅 차원이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주행 가능 거리가 실제보다 길게 표시가 돼 있으면 분명히 또 테슬라 차주들 중에서, 야 이거 지금 어디서 밑장 빼기야, 내가 직접 그 해보니까 실제 주행 거리는 그 주행 가능 거리보다 훨씬 짧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분명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따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객이 이거 주행 가능 거리 300km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260km 만에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그 전담팀에서 매뉴얼 같은 게 또 다 있겠죠. 그럼 이제 거기다가 고객님 몸무게 몇 킬로 나가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5kg다 그러면, 저희는 60kg 운전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이러다가, 아니면 뭐 지금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열이 많이 나서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 있는데 우리가 책정한 그 실험 조건은 섭씨 15도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고객님 원래 평소 운전 습관이 좀 밟고 다니시는 편 아니신가요?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하여튼 지금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테슬라에는 엄청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또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시킨 게 맞다고 하면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네요.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오죽 알아서 변호인단 잘 꾸려가지고 뭐 대응하겠습니까마는, 이게 또 일종의 어떤 컨시드 같은 게 또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도 기름 완전히 앵꼬 나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빵으로 표시돼도 한 10에서 15km 정도 더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어떤 안전장치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 건데, 그럼 이 테슬라도 그런 업계 관행을 이제 예로 들면서 우리는 반대로 너무나 정직하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진짜 찐으로 주행 거리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다음 또 전기차 관련 소식으로는, 이것도 얘기하면은 너는 아주 그냥 전기차에 나쁜 소식만 있으면 좋아서 환장을 하는구나 이러실 수 있는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네덜란드 인근 해역에서 차량 2,857대를 실은 화물선에 불이 나가지고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뭐 선박을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은 조사 중이지만 최초 발화 지점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차량 중에서 전기차는 딱 25대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대만 불나도 옆에 다른 전기차든 아니면 기름 채워져 있는 내연기관차든 순식간에 옮겨 붙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더더욱 전기차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대 약점인 발화 문제, 즉 불이 안 나는 배터리거나 아니면 분리막, 요쪽 테마로 또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큰일 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의 뉴스 속보나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오늘 미리 다 파악을 하고 매일 아침 금융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7월 말 8초가 겹치는 주간이고 7월 마지막 날 31일이 월요일인데요. 이날은 드디어 파생상품 거래가 오전 8시 45분부터 정식 개장하는 첫날입니다. 이제는 그럼 거래소 개장하는 9시 되기 전에 사실상 동시효과 시간부터 이 파생상품 시장이 열리니까 전체 증시 개장도 좀 앞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아무래도 오전 거래량이 더 많아지니까 증권사 수수료 수입이 좀 늘어날까요? 다음 이날 31일 월요일에 JYP 소속의 있지가 새 미니 앨범으로 컴백한다고 합니다. 요즘 그 블랙핑크하고 뉴진스 때문에 이 JYP는 상대적으로 하이브하고 YG에 좀 밀렸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있지 새 앨범 발매를 계기로 빌보드 100 차트 또 이거 헌팅하러 한번 가야죠. 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 8월 1일, 이날은
중국에서 그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통제의 이 개시일입니다. 또 이날부터 마침 중국은 그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팩, 보조 배터리 등을 판매하려면 중국의 강제 인증 제도, 약자로 CCC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첫 시행일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중국까지 수출할 정도로 남는 배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에 이제 바이든이랑 유엔이 글로벌 보일링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한 마당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도 점점 이제 국가 간의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귀하신 몸이 맞긴 맞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랑 증시에서 수익 내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SM이 신인 보이그룹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제2의 HOT 한번 나오려나요?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 8월 2일에는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딱 발표되면은 바로 이틀 뒤에 미국 정부의 비농업 고용하고 실업률이 나오는 거죠. 다음 이날 우리 K 방산 최대 고객인 폴란드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날 우리는 7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되는데 뭐 물가 상승률은 일단 꺾였다고는 하지만 뭐 요즘에 런치플레이션이라고 점심값 더하기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거의 생활화 됐는데 이렇게 한 번 올라간 삼계탕 가격 15,000원 이게 과연 다시 떨어지는 날이 올까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런 식료품 인플레 관련주가 또 증시에 있죠. 그러고 나면 8월 3일 목요일에 우리 동학개미 분들에게 애증의 종목인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고요. 또 이날 중국 7월 차이신 PMI도 공개됩니다. 이어서 8월 4일 금요일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애플 실적이 이제 나와 있을 건데 현지 뉴욕 증시 마감 후에 공개가 되니까 요거 봐야 되겠고 또 이날 우리는 전날 카카오에 이어서 이날 금요일에는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날 금요일에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실적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날 밤에 7월 실업률하고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미리 보는 내일 뉴스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 8시에는 한 주 일주일치 뉴스를 아예 통째로 미리 보는 라이브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